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사용했는 일별 달력입니다. 하루 하나씩 찢어가는 그 재미로 보는 그 달력인데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오늘 보면 경주 지역에서도 그 입산 금지 명령이 내린 곳이 있고요. 이제 해돋이 보는 거 일출 보지 말라는 거죠. 벌금 때린다고 하는. 야, 정말 잊혀질 수 없는 한 해 였고, 정말 여러 가지 촌극들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신문도 모아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영상도 남기고 다 해둡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걸 다 떠올리면서 학습이라도 했으면 하는 정말 기차의 그 거대하고 육중하고 차가운 기차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듯이, 그래서 정말 좌절하게 되듯이 그런 관념, 아주 거대한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저 같은 존재가 뭘 해보겠습니까마는 기억이라도 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갔고, 제가 방금 마지막 달력 찢었지만은 지구는 인간이 정해놓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육중한 그리고 무겁고 차가운 기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완고하고 또 완고해서 우리가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돌아갑니다. 저는 예전부터 일출 보러 가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긴 한데 그냥 슬쩍 재미삼아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 태양무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출 보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태양신을 섬기는 원신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나름 이제 뭐 다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각오를 되새기고 뭐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뭐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 동네 형이, 고향의 형이 2년 선배인데 우리가 1월 1일 아침 일찍 계곡물에 빨가벗고 몸을 담그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정말 뭐 군대에서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와, 정말 추워요. 정말 춥습니다. 못 들어가겠대요. 정말 우르르 이렇게 객기 어린 마음에 들어가는 거하고 둘이서 가는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저의 발걸음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었고,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냐면 물에 딱 들어가면 정말로 칼로 이렇게 피부를 써는 느낌, 진짜 그렇게 들고요.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요, 순간적으로 몸무게가 한 5kg 정도는 날아간 느낌입니다. 가뿐한 느낌이 들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물기 닦고 내려와가지고는 백숙 하는 식당 가가지고 닭백숙 시켜놓고 술 이렇게 되도록 먹어버리는 거죠. 새해 가고고 뭐고 간에 첫날부터 바로 그냥 깽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저녁밥도 미역 먹었거든요. 생미역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초장에 찍어가지고 갓 지은 밥, 뜨끈한 밥에 얹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이 굴하고 그렇게 먹었고, 육촌 동생, 여동생이 요 인근 지역에 안강이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육촌 동생이 오빠야 먹으라고 과메기를 택배로 하나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주로 먹는 그 가게에다가 그쪽으로 이제 우리 집으로 보냈던데, 이 육촌인데 굉장히 가깝게 자라왔죠. 어릴 때부터. 정말 고추 내놓고, 개는 짬지 내놓고, 수영하고, 냇가에서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동생처럼 친해요. 그래서 오빠야 챙긴다고 과미기 보냈던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동생 이름이 밝혀도 되겠나 모르겠다. 김영란법 아시죠? 김영란법. 예,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받으면서 내가 뭐 공직자는 아니지만 농담 삼아서 네 조심해래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미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스킨스쿠버를 20대를 거의 바쳤습니다. 완전히 제가 한 군데 빠지면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전역하고 난 뒤부터 정말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미친 듯이냐? 경주는 스킨스쿠버 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내 풀장이 5m 깊이까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육장도 있고 하지만 경주는 그런 교육장은 없습니다만 바다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30분, 40분 정도 하면 넘어가죠. 간포 바닷가부터 해서. 동호회 회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혼자 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6시에 출발하는 거죠. 차가 없으니까 아침에는 빨리 도착하죠. 그래가지고 탱크 그 문 열어주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동네에. 그 샵 사장님도 없으니까 사장님에게는 제가 미리 다 말을 해놨는 상태고 단골이니까. 그래가지고 짝다이빙이 원래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인데 혼자 탱크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경주의 그 널시원이라고 하는 횟집과 경주 간포항 중간 정도의 그 샵이 있었는데요. 테테라포트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 공원화가 됐죠. 이번 태풍 때 피해가 있었던 그곳. 지금 운하를 조그맣게 이렇게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147m인가? 그 다음에 폭 20m, 깊이 5m. 이렇게 해서 뭐, 내륙에 그 관광용이겠죠. 그런 운하를 뚫는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에 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내로 넘어와가지고 샤워하고 장비 이제 물로 씻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이 우리가 이제 1월 달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1월 말, 2월 정도서부터가 미역 시즌입니다. 미역을 채취하는 시즌이에요. 아마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미역 이야기 계속 하는데요. 그 칠포에 갔습니다. 칠포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칠포는 이제 아주 깊이가 완만하게 쫙 모래사장이 이제 깊이가 쫙 펼쳐지는 그런 괜찮은 해수욕장에 속하죠. 거기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이름은 그냥 뭐 북항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포항 신항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칠포 해수욕장하고 중간쯤에 이제 그 샵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미역을 이제 우리가 채취를 했어요. 동호회 회원들하고 한번 가서. 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동이 많이 나온 곳, 뭐 전복이 많이 나오는 곳, 또는 뭐 우럭이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걸 이제 특정 어떤 채취물이 있는 곳을 이제 짬이라고 하는데, 그 미역짬에 우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수심이 안 깊어요. 3m에서 5m, 조금 더 내려가면 한 6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빙 물에 들어가서 바닥을 치고 이제 위를 보면은 찰랑찰랑 이제 물이 보이는 아주 그런 얕은 곳인데, 미역이 제 키보다 높게 쫙, 정말 조금 우습게 표현하자면 정말 미친 머리처럼 쫙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제 장비라고 하는 게 스킨스쿠버가 뭐 세련되고 그게 아니라 목장갑 끼고, 낫 들고요. 진짜 낫, 농사 지을 때 쓰는 낫, 그 다음에 자루, 마대자루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뵭니다. 막 미역을 베가지고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 자루씩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트를 띄워놓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줄로 잡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워낙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각 집에 가져갈 것도 이제 나름 챙겨놓고, 그 현장에서 이제 슈트라고 하잖아요. 슈트 입고, 겨울 바다가 좋습니다. 바깥보다 안 추워요.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밖에 나와가지고도 대충 이제 머리 털고
정말 바다 사나이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트 좀 답답하니까 이 정도 반 정도까지 내리면 이제 여기는 알몸이잖아요. 이제 여기는 알몸에는 이제 다시 마른 티셔츠 하나 입고 그대로 그때 회원들이 한 8명 됐나? 빙 둘러 앉아가지고 여성 회원들도 있고 했는데 여성 회원들이 굉장히 대범합니다.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 들어와가 같이 막 샤워하고 그랬습니다. 아가씨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대범해요. 제가 오히려 막 숨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중간에 이제 비닐 깨끗한 걸 쫙 넓게 펼쳐요. 그리고 이제 그 채취해왔는 미역 일부를 대충 치대 가지고 씻은 다음에 쫙 거기 놔요. 이렇게 그냥 산더미처럼 쏟아 넣는 거죠. 그리고 밥솥에서 펀는 갓 지은 밥 있잖아요. 그 회원들 군데군데다가 이만한 우동 대접에다가 싸바리에다가 밥을 가득가득 퍼가지고 군데군데 놓고 그 다음에 초장 또 커다란데 이렇게 놓고 소주 소주 이만한 거 있죠. 사업돌이 커다란 거 군데군데 놓고 소주는 이제 자꾸 깨작깨작 따르기는 귀찮으니까 아예 큰 사발에 꿀떡꿀떡 따라 놓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역을 손에 뚫뚫 감아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초장에 푹 찍어가지고 한 입 먹고 밥 떠먹고 소주 먹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정말 그때 생각나네요. 오늘 미역 해가지고 밥 먹으니까 그런 제가 연말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제가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벌써 10분이나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신문을 지금은 10가지 종류를 봅니다. 조중동, 한경, 매경,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북신문. 예. 그렇게 해서 가끔 이제 주간 신문은 이제 경주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방신문. 그것도 보긴 하는데 신문 많이 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서 오늘 되게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독특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자식 결혼시키려고 신부감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둔 부모님이 광고를 냈나 봐요. 공개 구혼입니다. 자식이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장애가 있으나 어려서부터 꾸준한 교육으로 밝은 표정에 활발하고 건강합니다. 자식이 장애가 있기에 신부감은 마음씨 너그럽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성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가 자영업을 하고 안정된 가정에 경제력도 넉넉하여 본인들이 경제적 고난 없이 살아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78년생 43세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조건 있고 신부감으로는 마음씨 너그러운 여자, 자식, 여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번호가 있고요. 당사자 부모가 직접 신부감을 찾으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심각한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경주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가서 체육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 1회 가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 그 다음에 노인 또는 실버 체육 지도자 자격증 또 그런 거 많잖아요. 유아 체육 성인 운동 이런 거 자격증에 저는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만 듣고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영역에 직접 가서 저는 제 경력을 샀습니다. 경험을 하고 경력을 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갔었고 저는 제 경험은 연령은 다 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그 다음에 성인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특정 기관에 가서 성인들을 또 해봤고요. 명칭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실버 체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도 교회에 경로대학에 한 2년 정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흑인도 가르쳐봤고 백인도 가르쳐봤고
뭐 주부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해보기는 다 해봤는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 전담 시설에 가면은 마음이 상당히 아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이분도 자폐 장애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가볍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저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굳이 제가 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알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또 좀 스크래치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굉장한 겸손함을 저는 배웠고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그 시설에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얼마 전에 마침 제가 자전거를 주로 타고 가는 단골 코스로 거기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산책하고 막 하는 것도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기 어느 어린이집에서 나오셨냐고 하니까 캐논 태권도 아니시냐고, 저기 흥무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무하고 계시대요. 그게 벌써 세월이 13년 정도 전인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을 직접 침을 닦여가면서 뭐 볼일도 막 실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큰 볼일도 정말 보면은 정말 입으로 주둥이로만 뭐 진보다 뭐 약자를 위한다 이런 인간들을 정말 제가 그때서부터도 굉장히 정말 저주한다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었고, 뭐 입으로 놀릴 일이 아니거든요. 직접 정말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행동 이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인간들. 그런데 어쨌든 그 장애를 둔 부모님들 마음을 뭐 조금이라도 제가 같이 헤아려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주력 속도가 안 나온다고 고민하는 육상 선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어느 순간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그 후유증에 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떼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의사가 옆에서 막 야단을 치거나 격려를 막 넣어주면서 부모는 그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을 하거나 어떤 사안을 놓고 할 때 좀 다양하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누구나 약간의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은 밥 먹는데 TV에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300명이 뭐 사망했다, 뭐 그런 기사 뜨는 거 보면서 태연하게 우리가 밥 먹게 돼 있잖아요. 그 인간이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인간은 그 고통까지 다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병 걸려 죽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참 이렇게까지 부모가 신문에 광고까지도 내는 걸 제가 보면서 제 댓글에도 구독자분이 남겼습니다만은, 자식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맞지 않다, 집안의 형제끼리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등 돌리거나 또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흔해요. 사실 흔하고 우리 집안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라는 양동환 선생님의 책이 나왔어요. 양동환 선생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고 명석하고 정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만,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정교조의 자식을 뺏긴 부모님들에게, 뭐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정교조 교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악마성을 띠는 거 아니에요. 또 악마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분들 코어도 좋은 나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무서운지도 모르죠. 아예 악마면 악마거나, 자기들도 그게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니까 얼마나 강한 집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민의식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완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이념으로 무장된 것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정교조 소속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경주 정교조 명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좀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그 선생님은 우리 국민학교 은사님이시고 지금 관내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순수하시고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물론 이제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괜찮아요. 오히려 저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전화 통화를 열정적으로 1시간이나 막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정교조뿐만 아니고 민주노총 시위하는데도요, 억지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사람. 제 주변에서도 그럽니다. 자기들도. 와, 저 새끼들 정말 빨갱이들이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데모하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그걸 어떻게 참 풀어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나 민도에서나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참 고민이죠.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거 대화떡 해보니까 이거 완전 빨갛게 돼가지고 부모한테도 대들고, 지금 우리 마스크라든지 5인 이상 한 자리 하면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지금 일러 바치고 고발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처럼요. 북한에도 자식들이 부모가 김정은 최고 존엄을 욕하면은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5호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도 사실 그거하고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죠. 부모한테 덤벼들고 그래놓고 나가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수구 꼰대다고 부모 욕을 오히려 해대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저게 바빠가지고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학교랍시고 다녔는데 못 가네. 빨갛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수하는, 보수라는 건 그 체제 또는 집단 또는 심지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을 계속 지켜가고 약간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는 걸 우리가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이제 자유민주제도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집단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먹고 산다고 바빴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 그러면서 자식 교육을 실패해버렸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정치는 실패했다. 또는 자식 교육은 자식 수호를 실패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굉장히 소중한 책들인데요. 이런 책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책 소개하려는 겁니다. 양동원 선생님의 책은 예전에도 사상과 언어라는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사상 관련 용어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그 나라 국민의 사회인식과 사유에 혼란이 초래된다. 그러한 사회인식과 사유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의 운명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경주 제일교회에 지금 새로운 목사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있던 목사님은 완전 좌파 성향의 목사였어요. 야, 시골 사부야, 뭐든지 자꾸 좌우로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참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에 찌들 수 있습니다. 이념에 찌들더라도 자유주의로 찌드는 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 부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적인 예로 청년부가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도 있는데, 청년부의 이 아이들이 김석기 의원이 지금 말고 예전 그 사람이 지금 재선했으니까 초선 선거 운동을 할 때 제일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청년부 애들이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느냐? 용산 참사에 일으킨 장본인이 어디 이런 데 들어오냐고 그렇게 애들이 막는 겁니다. 예. 그런 걔들이 용산 참사의 내력을 알겠어요. 용산 참사가 아니고 용산 폭동을 진압한 거였거든요. 예. 참사는 무슨 참사입니까? 먼저 불법 집회를 하고 폭력을 쓰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거 진압 안 하면 그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 의원을 100%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막아버리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교 교장이나 교사 못지않게. 근데 하여튼 그런 거고,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언어만큼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딱 언어만큼. 딱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정보의 총합만큼만 행동하고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만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더 다른 주제로 포괄적으로 보자면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맡고 있는 한글 학회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부터 해서 언어 디바이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식들은 유학 다 보내고 원어민 과외 붙이고 하면서 용어 전쟁이라고 하는 현진권 지금은 국회 도서관 관장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유경제원 원장도 지내셨고 정명운동이다. 말을 바로잡자. 공자쌤도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책이 있고요.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미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 경제 당시에는 연구원에서 펼쳐냈는데 현진권 씨가 이제 펼친 책인데 사회적 우리 걸핏하면 사회 이야기한다. 그 마가렛 대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회가 뭐냐? 사회라는 건 없다. 사회라는 게 뭐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 거다. 사회라는 건 없다. 그런 말부터 쓰지 마라라고 대처의 어록들을 보면 상당히 짧고 임팩트를 주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록이.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동환 선생님의 정치 사상 용어. 요거는 제가 3일 전에 받아가지고 보고 있고 책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사상과 언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고가 알라딘 중고가 제가 보니까 가격이 제일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진권 씨의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미신, 용어 전쟁, 정명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요걸 쫙 깔아가지고 썸네일 이미지로도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중에 있는데 제가 영상 초기에 괜히 헛소리 재밌게 해드린다고 헛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게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12시 7분이 지났네요. 한 해 마감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건강하고 정치는 새해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노무현 정권하고는 다르고요. 문재인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위험한 자였다고 제가 주변에 맨날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출이 되었고 그자가 선출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자식 교육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정명운동이다 뭐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뒤집어서 싹을 튀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40대 연령층이 아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최고의 수구 꼰대들이 40대 층이거든요. 참 바뀌지 어렵다. 또 정말 재앙적인 거는 그 40대 층이 지금 아이들 초중 고 부모들이거든요. 뭘 가르칠지 정말 재앙 같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길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공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해에도 더 내공을 쌓고 저도 또 영상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분이라도 저는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명. 조회 1만 올라와도 되게 신기하고 처음에 구독자 4명 딱 돼 있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고맙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편안하게 즐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